알면 당신도 법태랑! 법 없이 살고 싶다면 법태랑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태랑의 리더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법태랑의 리더 위! 넘버 원! You still my number one! 보아의 넘버 원! 그보다 넘버 원!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법태랑의 리더라 말하는 이들을 잠재우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갑자기 진달래꽃이 생각나네요. 사뿐히 그냥 저를 지려밟으세요. 아유, 그냥 정말. 팍팍 지려밟고 가는 분들과 제가 매일 법태랑을 진행하고 있네요. 이재미의 법태랑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김현웅 아나운서 밀고 땡기고.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이게 그냥 재미로 한다기보다는 진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신 리더 스타일이에요. 네. 네, 밑에 사람들한테 당해주고. 맞아요. 자, 요즘 날씨가 참 덥죠. 많이 더운데 네. 일교차가 되게 커요,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일교차가 되게 큰데 여름은 되게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 올해 보니까 폭염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네. 예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기상청에. 올해도 예. 사실은 엄청 더웠다가 네. 비 내리면 또 추웠다가 이게 뭐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이 두 분은 나름대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냉 매트가 있어요. 냉매트. 네. 냉매트 위에서 네. 또 아주 차갑게 얼린, 살얼음 살짝 얼린 맥주 한 캔 딱 마시면은 아이스 비어. 아이스비어. 아이스비어 딱 마시면은 그냥 더위 그냥 바로 해결됩니다. 더울 때는 네. 그냥 안 움직여야 돼요. 에어컨 켜놓고 저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네. 생각도 많이 안 하고 네. 가만히 있습니다. 집에서. 아, 그럼 일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일은 뭐 할 때만 움직이면 되죠. 이제 폭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법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건데 폭염 관련 법안이 혹시 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이 웃음 뒤에는 보니까 이거 있구나. 그쵸. 2018년도에 네. 개정되어서 네. 그 폭염이 그 조항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 법률명은 재난안전기본법인데요. 네. 폭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네. 이제 그동안 계속 2017년부터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했고 네네. 2018년도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 아마 그때가 2018년 8월인데요. 네네네. 우리나라 최악의 폭염. 서울 최고 기온이 그때 당시 39.6도였고 40도 가까이 됐던 때 있었어요. 강원도는 맞아, 40도 맞아. 넘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 네, 진짜 맞습니다. 그때는 야 이러면 사람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네, 든 그때 기억이 있어요. 7월 달부터 네. 너무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이미 이 법에 대해서는 다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 네. 법이 통과되면은 네. 그럼 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 받으신 분들도 오. 다 소급 적용되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제가 혹시 폭염 관련 법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우리 일상을 평탄하게 만들어줄 법들 요리조리 쪼개보고 따져보는 시간 법대론과 오늘도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샤샤샤샤 오늘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법태랑 입법은 오늘의 주제. 우리도 널 지켜보고 있다. 폭력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법안 뭐죠? 네, 작년 9월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막는 법입니다. 2차 피해가 이제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법은 원래 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 관련해 네. 피해자를 뭐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해고 이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해서 명시적인 유형에 대한 정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그 불이익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직장 동료이면서 소위 이제 윗사람이 가해자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한마디로 이제 직장 내 네. 성폭력 문제는 권력형이라는데 그렇죠. 그 왜냐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박하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 데이터가 있는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네. 2017년 11월 출범 이후 3년간 접수된 네네. 그 성희롱 제보 48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보니까 성희롱 제보 중에 89%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바로 이 맞아.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마음 놓고 성희롱을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여전했습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피해 당할까 봐. 그렇죠. 예. 그리고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무려 62.6%나 달하고요. 네네네.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밝힌 136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예. 신고, 따돌림, 악의적인 소문, 그 다음에 직무배제, 인사발령, 해고
이런 적극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무려 52.9%나 됐어요. 어우. 근데 지금 이게 해고 같은 적극적인 불이익만 53% 정도인데요. 신고를 무시하거나 이런 소극적인 불이익까지 포함하면은 네.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에서 이런 그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사실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건데 회사가 나서서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숨기고 감추고 본인이 그걸 안고 가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법에서 그 구체적인 불이익 금지 유형을 네. 어떻게 정하고 있죠? 일단 이렇게 파면이나 해임 네. 같은 아예 신분을 상실하는 그런 관련된 것, 불이익 조치, 그 다음에 부당한 인사 조치, 뭐 차별 또는 임금에 대한 차별 금지 네. 이런 조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네, 네. 이런 것을 총 8가지 유형으로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잖아요. 네.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에 처벌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원래 이 성폭력 관련 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련된 처벌 조항이 있었거든요. 유형이 자세하게 바뀌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1천만 원이 벌금이 올라갔습니다.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 방임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아예 삭감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관용은 없다.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은 직장 내 건전한 조직 문화가 좀 먼저 조성이 돼야 이런 법도 잘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자면 우리 모두가 먼저 이런 세상의 네. 흐름에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뭐 법적으로도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항상 배려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자세 자체가. 자, 우리도 널 지켜보고 있다. 자, 이번에는요. 올해 10월 시행이라고 하죠. 스토킹 처벌법. 일전에 저희가 잠깐 그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스토킹도 폭력이죠. 예, 이것도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다. 아, 음산하지 않습니까? 예. 무서워요. 그 50대 여성분이 20대 남성분에게 1년 동안 사기자라고 기사에 봤어요, 저도. 얼마 쫓아다니다가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아직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킹이라는 것이 자체가. 갈수록 흉악범죄로 변질되고 그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토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게 사랑이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네. 좋아하는 마음. 그런데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만한 공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족쇄라는 표현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옛날에 영화 올가미? 예, 올가미 그러면 이게 딱 목을 죄는 것 같은 느낌 네, 있잖아요. 네, 네. 예,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낱낱이 해부해 주실 분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시겠습니다. 이 법의 고수는 과연 누구실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제일 무서웠던 게 빈 소주병을 들고 이렇게 팔을 치켜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은 뭐 내려치진 않았지만 언제 내려칠지 모르잖아요. 어젯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새 채 모녀가 발견됐습니다.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게 진짜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한 대 맞아서 죽진 않아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고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의
행위를 당연히 제지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후에도 계속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전담 경찰이나 전담 재판부나 이런 걸 두고 있는 거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이제 처벌하게 된다. 다정다감한 춘숙 씨. 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다정다감한 춘숙 씨 이렇게 했는데 성함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경우 있으시죠? 이게 느낌이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셔가지고. 네, 있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 이제 출판 기념회 했는데요. 네네네네. 저희 출판 기념회 제목이 네. 다정다감 춘숙 씨의 수지 도전기입니다. 딱 맞추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잘 썼네. 예, 수식어를. 왠지 옛날에 그 어머님들 표현에도 이제 숙자가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아, 뭐 순자, 숙자. 매우 그래서 촌스러운. 아, 이 다정다감한 표현이죠. 예. 다정다감하신 네. 것뿐만 아니라 네. 별칭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일 잘하는 성실한 개미라고. 아, 예. 그러니까 여기 많은 의원님들 지금 다녀가셨거든요. 네. 뭐 법안 발의 몇 개 하셨다 1년 동안. 네. 작년 1년 동안 무려 발의한 법안이 103건입니다. 네. 그냥 이제 제 생각인데 저희 보좌진들한테 네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자, 예, 어.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의원님 나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보아의 넘버원 노래를 좀 더 연습해 올 걸 그랬는데. 아, 아마 Still my number one.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이 네네. 1992년도부터 네네.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24년간 활동가로 일하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여성들, 특히 취약계층 여성들에 대한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세월이 가도 이 성폭력이라든지 이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달라지는 거죠. 뭐 지금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아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뭐 여자분 좀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네. 네네. 또 한 가지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GGI 성격차 지수가 거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성의 어떤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 그다음에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점, 법은 사실은 많이 완비가 됐는데 실제로 그 처벌이 되거나 이게 뭐 변화가 있거나 이러기에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특히 요즘에도 이제 뉴스를 보면 남녀 간 성이 인지도가 이렇게 차이가 그렇죠. 있었나라는 걸 그렇죠. 느낄 정도로 예, 요즘에 예.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안타까웠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뭐 보통의 경우 많이 있는데 저는 네네. 오히려 최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사실 20대 남녀가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하나 단적인 예인 것 같고요. 어. 과거에 네네. 이제 뭐 폭력 남편들이 뭐 사랑하니까 때린다라든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은 폭력일 뿐인데 그걸 굉장히 미화하거나 이제 그걸 요즘은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걱정되죠. 아, 이 어떻게 이 격차를 좀 좁혀야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그 인식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모든 문제 원인을 좀 남성으로만 지목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성이 아니라 굉장히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와 인식과 관행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죠. 네네. 물론 이제 성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남자고 그래서 보면 뭐 검찰청의 조사로도 보면 이제 가해자의 96%가 남성이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남성들이 그런 힘과 권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 가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폭력의 문제는 차별적인 문제,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난 것.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사회의 기초 단체라고 하면 가정이잖아요. 네. 예, 가정에서 이제 화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가벼운 얘기로 좀 여쭤보면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의원님은 종교가 천주교시고 네, 그렇습니다. 남편분은 불교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교 간의 갈등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저도 절에 가서
서로가? 기도하고요. 예, 아. 저희 남편, 저희 신부님하고 아주 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신부님이 항상 개종해라 이런 얘기 하시지만 본인은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친구. 그러면은 사찰도 한번 가고 성당도 한번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원래 되는 이제 거구나. 정치한 사람들은 다 기천불이라고 아. 다 저는 다 기독교 천주교 다니고. 예. 선생님의 저배를 넓히시기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네요. 그러네요. 네, 아유 라마미타불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 법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커 아웃 드디어 비로소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저희 법태랑에서도 지난 4월 방송에서 아주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의원님의 1호 네, 그렇습니다. 법안이셨죠? 네, 네, 맞습니다. 소감 한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통과될 때 너무 좋았고요. 예. 정말 22년 만에 법 통과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통과되는 날 뭐 하셨나요? 뭐 열심히 신문과 TV를 봤죠. 잘 됐나? 아니 빠졌구나. 예. 저도 그 법을 꼼꼼히 봤는데요. 네네. 정말 이렇게 유형별로 규정이 잘 되어 있고 뭐 긴급 조치라든지 네네. 또 잠정 조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규정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난 통과된 25일 다음 서울에 있는 날 한 아파트에서 의원께서 새 세 모녀 모녀가 살인 흉기로 사건이 살해당한 벌어졌어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더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사실 이 법이 제가 20대 때도 이 법을 냈다가 이제 거의 논의도 안 되고 이게 폐기됐고 21대 돼서 다시 제가 1호 법안으로 낸 거거든요. 법률이 그래도 좀 더 빨리 만들어졌으면 이런 참혹한 사건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살인 사건의 전초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굉장히 안타깝고 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 스토킹이라는 문제를 그냥 가볍게 남녀간의 무슨 애정 행각 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왜 그래서 옛날에 연애 드라마나 소설 네. 보면 그 남자가 집 앞에 매일매일 와가지고 네. 막 밤 늦도록 막 비를 네. 맞으면서 기다린다 이런 거 무릎 꿇고 많잖아요. 기다리고 뭐 선물 갖다 얼마나 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 그때 생각 그때 너무 그거를 멋있어. 되게 낭만 미화하면은 너무 아름답지만 낭만적 이렇게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이 피해자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나는 아닙니다 얘기했는데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니, 비 오는 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우비 쓰고 누군가 그렇지요. 시커먼 검은 전봇대 그림자가. 앞에서. 아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던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경찰과 또 그 검찰이 또 갈등 이런 뭐 주도권의 문제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도 있어서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토킹 방지 꼭 필요하다, 처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사가 뭐 90%가 넘으니까 이제 쭉 무르익은 거죠. 전체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가 워낙 많이 그렇죠, 또 이루어지기도 그렇죠. 했고. 그로 인한 그런 살인 상황이 사건도 뭐 엄청 많이 있었고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스토킹 범죄라는 건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스토킹 정확하게. 범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네, 또 하나는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물건 또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이런 거를 스토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저게 명시가 돼 있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스토킹을 한다라는 게 그 한 사람 입장에서 난 처음이다 네. 이렇게 발뺌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네. 이게 이렇게 해명해도 이게 스토킹 범죄로 뭐 이렇게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처음이면 뭐 정상 창작 이런 게 있나요? 뭐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온 얘기인데 한 차가 휴게소부터 한 50m 가량을 쫓아오는 스토킹을 당했는데 예. 경찰 신고하니까 그냥 돌려보냈다 이제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었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무부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반복적 지속적이라고 딱 카테고리를 주게 되면 우리 경찰들이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처음이지만 오늘 처음이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를 들면 이러면 이게 스토킹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경범죄를 처벌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막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망을 가도 오늘 처음인 거 아닌가 오늘 이런 경우 하루인데, 그럼요. 오늘 하루 그럴 수가 처음인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진짜 이거 예. 애매하네. 근데 사실 그 처음이 사실은 이렇게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자, 부족한 점은 또 앞으로도 뭐 점점 채워 나가고 또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알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체크를 해보죠. 이제 달라지는 게 뭔지 준비가 됐죠? 네, 스토커 아웃,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네. 첫 번째는요. 스토킹 피해자 응급조치 가능입니다.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응급조치가 가능해졌다는 건데, 그동안 이제 신고를 해도 상해 입히지 않으면은 딱히 이제 피해자를 보호해줄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응급조치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즉시 출동해야 네,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토킹 행위를 당연히 제지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후에도 계속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연결을 하는 네, 네, 이제 네, 네. 그럴 수 있으면 적극적인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나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예. 통신 매체 이용 접근 금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법무부와 경찰이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요. 어쨌거나 정리를 해서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긴급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 판사한테 후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선조치? 후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승인. 이제 예. 아 진짜 이게 선 조치라는 면에서 정말 긴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판사한테 물어보면 언제 그 답변이 나와? 그럼요. 그동안에 예. 피해를 더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법상에 경찰이 먼저 조치를 하고 판사의 사후 조치를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못했던 거죠. 예. 왜냐하면 항상 중간에 검사가 껴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예, 검사가 그렇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일차적인 결정권을 갖고 그랬는데, 이건 아예 그냥 일사천리로 딱 조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법원에다가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좀 많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부 생략됐다는 것도 네,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피해자의 보호 조치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뭐 임시 보호 조치를 뭐 요청할 수 있거나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거나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이제 청구하거나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법사위 논의들을 보면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해라, 이제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됐죠. 근데 사실은 처벌법과 보호법을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현장에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호법을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또 과제입니다. 네네네. 그 공효진 씨가 주연했던 영화 도어락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공포 스릴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귀찮아해요. 왜 이렇게 신고를 자주 하느냐? 네. 지문 검사요? 이걸로요? 네,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 지문 검사도 그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찰 입장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이런 신고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그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네. 어떤 게 진짜 신고고 어떤 게 가짜 신고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위급성이 있고 또 덜한지를 그분들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랬을 수는 있을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이런 장면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연결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피해자의 현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법에는 이런 네네네. 게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입니다. 그 전담 경찰 검사를 두면은 영화 속에 나오는 피해자 같은 경우도 조금 없어지겠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뭐 성폭력도 그렇고 또 아동학대나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들이 맥락적 이해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가 쌍방폭력으로 막 정리가 돼요. 근데 그거는 맥락적 이해가 되게 필요하고, 또 외국에서는 그거를 그 가해자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훈련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이고, 아니 난 너무 무서운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전담 경찰이나 전담 재판부나 이런 걸 두고 있는 거죠.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 속에서 네. 그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굉장히 상처 입죠. 네, 네가 네. 무슨 여지를 준 게 아니냐. 그럼요. 예, 맞습니다. 아, 뭐 네. 예를 들면 진짜 이런 말 너무 여성분들 싫어하는데 너 꼬리 친 거 아니야? 이런 그럼요, 옛날에 그럼요. 진짜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예, 예. 남자들, 사실은 네. 그거는 전적으로 그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동안 어떤 이런 그 피해를 당해도 스토킹 범죄 신고율이 많이 낮았어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네, 네. 신고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가해를 더 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일차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신고를 해봤자 뭐 10만 원 그러니까 과태료 자체 과태료를 내잖아요. 벌금도 아니고 네.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내게 되고 그다음에 보복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본질이. 그래서 이제 여가부나 여러 조사에서도 보면 내가 신고했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서 내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보복의 두려움이 굉장히 가장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겠다라는 게 많은 여성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고율이 굉장히 낮게 되는 겁니다. 예,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조두순 사건 네네. 같은 경우도 네네. 아니 그 사람이 나오니까 피해자가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네. 폭력, 뭐 성폭력, 가정폭력, 뭐 이 이제 스토킹 모든 것이 사실은 네. 제가 너무 이 스토킹 문제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스토킹을 당한 네. 대학생이 그 학교를 휴학을 하거나 그만두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교를 못 다니죠. 예. 그 가해자는 계속 그 학교 다니고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제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계를 보잖아요. 네네. 작년에 이제 이 경찰에 신고 접수된 스토킹 범죄가 4,515건인데 90%가량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실제로 전체 신고 건수의 한 89.2%에 해당하는 게 4,027건인데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주거 침입이나 뭐 폭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박 등의 추가 혐의를 받은 경우인데 그래서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예. 예. 스토커의 징역 최대 5년. 확실히 최고랑 사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예. 5년이니까 네네. 세네요, 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 법이 없을 때는 가해자가 이제 뭐 10만 원 내면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야, 너 10만 원 내고 그래 나 내가 똥똥한 다 맞아요. 너. 그렇게 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뭐 흉기라든지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벌이 이제 정말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지난 3월에 발생한 세모니어 살인 사건이 범죄자 김태현 이 사람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가 못하는데요. 그렇죠. 뭐 살인 절도, 특수 주거 침입 혐의만으로 기소가 되고 이제 처벌을 받을 텐데 혹시 가중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중 처벌이 매우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 그동안에 쭉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의했던 법에는 가중처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스토킹 전력이 있는 경우에 그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동거, 친족 이런 경우에 이제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또 가중처벌하거나 또는 생명이나 신체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또 가중처벌하고 피해자 사망한 경우에 가중처벌 이렇게 이제 조항이 있었는데 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누범 규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점은 이제 법 시행 과정을 좀 모니터링 해봐야 알지만 저희가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 때도 가중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가중처벌 조항을 뺐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가중처벌이 막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도 되게 어렵지만 만들고 나서 모니터링하면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누범 조항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제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점이죠. 유법은 사실은 그 전 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야 되고 실형을 살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범 적용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네, 누범 적용되지 맞습니다.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게 그렇게 법을 막 제안하고 법을 만들고 이럴 때 뭐 이렇게 법 쪽에 계신 분들 굉장히 반대하세요. 법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죠. 현장에서의 경험이 정말 소중하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다 지켜보시려고 하는데 그냥 단지 탁상공론식으로 법 다른 게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네. 부분까지 꼼꼼하게 네.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 또 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22년 만에 이뤄낸 쾌거.
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좀 쓰고 싶은데요. 그래서 든든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또 중요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의원님 책에 보면 네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여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네. 그렇게 살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일 좋아하는 곡이 지금 이 순간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금 여기에를 기준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이 방송 어떠셨나요? 굉장히 유쾌하고요. 이 되게 힘든,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되게 무거운 얘기인데 내용은 내용대로 다 짚으시면서 또 필요한 것들 다 얘기하시면서 또 유쾌하게 얘기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를 되짚어 보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그간 여성계 인사들의 수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노력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춘숙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 여기에 어떤 선배,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셔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노력하실 예정이신지 개인적인 그 소만. 네, 뭐 경청하는, 열심히 하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가 그런 모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의원 모임, 이런 사소한 모임을 헐렁헐렁한 사소한 모임을 하고 있고 젊은 의원들이랑 같이 하는데요. 미리 준비해야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게, 보다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며 사는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준 교훈은 공동체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그런 가치를 좀 실현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의원님 진짜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관심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팍 뜬 게 2020년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너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경찰이라든지 전담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일사천리로 다 그 부분을 근데 저는 굉장히 세세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이뤄내시기를 아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회 구조의 문제인데 이 법이 사회 구조 안에서 잘 또 구동되는지를 끝까지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존경받는 여성 의원, 아울러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특히 다정다감한 그런 춘숙 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법 하지. 네, 오늘 궁금법. 정말 안 풀면 입안에 가시가 돋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워낙 익숙한 순서입니다. 입안에 가시 돋아서 뭐 잘 못 먹겠네요. 그런 것 치고는 얼굴이 입안에 가시가 돋아서 송곳니를 대신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들어온 궁금법 사연은 말이죠. 보니까 식당 음식 관련한 분쟁인데 식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별별 일이 다 있는데요. 음식에서 이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식당에 갔다가 내 신발이나 우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분실 사고가 많죠 또.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걸 다뤘었습니다. 네. 진짜 저는 그럴 때 가장 난감하죠. 어떤 경우? 거의 다 먹었는데 마지막에 머리카락에 이물질 다 나왔을 때.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다 먹었는데. 근데 그 한 그릇 더 주면 또 먹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진짜 아내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야 마지막에 진짜 그게 감자탕이었어요. 철수세미가 나오고. 어머. 그런 경우 있어요. 그냥 이걸 닦으시다가 내가 보니까 그냥 너무 열심히 닦다가 아마 그게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너그러운 편이에요. 거기가 또 모르는 집도 아니고 그냥 불러가지고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이게 나왔네요. 저는 마음이 좀 약해 제가. 다시 안 갈 식당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을 안 해요. 다시 안 갈 식당. 안 가면 되니까. 네, 다시 안 갈 식당. 뭐. 왜냐하면은 그걸 또 말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분들도 이제 불편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 갈 식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다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식당의 경우에는 조심해 주십시오. 이제 굉장히 공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쉽잖아요. 해법이네요. 네, 네. 저도 사실은 김현웅 아나운서랑 비슷해요. 그것도 마음이 약해요. 잘 말 못하고 네. 그냥 혼자 찝찝해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 네. 이제 그리고 각을 나는 하죠. 우겨요. 내 머리카락 이겠거니. 그게 속이 편해. 차라리 그래야 속이 편해. 네, 맞아요. 자, 아무튼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궁금법. 오늘 사연도 여러분들이 겪음직한,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꽁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이고마. 요리요리 배꼽 시계가 울리는 거 보니까네 점심때가 됐는가 본데. 야, 네 배는 정말 위대하다. 야, 어쩌면 11시 반이면 그렇게 딱 맞춰서 천둥이 치냐? 아, 봐라. 이게 진정한 생태시계라는 거 아이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생태탕 한 그릇 괜찮을까? 그럼 그럴까? 돈은 네가 낼 거지? 아모. 어제는 네가 샀으니까네. 오늘은 내가 시원하게 썬데이. 오늘은 뭘 먹을까 늘 고민되는 직장인들. 현욱과 민기는 간만에 생태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태는 없고 동태만 있다기에 어쩔 수 없이 동태탕을 시키게 됐는데요. 어째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고마, 이 얼마나 이거. 내 삼아 두 사람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대. 요즘 왜 이렇게 뜸했노? 아이고 유진 이모야. 내는 이모가 아른거려서 눈이 다 빠질 뻔했어요. 그렇나? 아이고마, 갈수록 두 사람은 미남이 된대. 어때, 동태탕 하나 줄까? 이모, 우리 생태탕 먹으러 왔는데. 아이고, 요즘 생태가 씨가 말라. 동태밖에 없다. 진짜요? 네. 아쉽지만 그러면 동태탕 2개 막 푸짐하게 좀 주있어 이모. 걱정 말래. 내 건이를 팍팍 넣어가지고 건이. 두부를 갖다 줬구만. 건이는 타짜지. 좋다. 바로 이거지. 땀에 그냥 팍 쏟아 뿌리면 그냥 시원하지. 딱 기운이 솟지. 근데 좀 너무 걸쭉하지 않아? 친구야, 이게 진짜 백이지. 얼마나 육수를 잘 뺐으면 이리 진국이겠노. 어째 예전 맛은 아닌데 너무 살이 부서지고 말이야. 동태가 어째? 봐라. 이 알바라. 이 고니가 막 수북한 게 신경 쓴 음식 아이가. 야, 팍팍 좀 먹어라. 아유, 어찌 못 먹노. 하여튼 정말 가리지 않는 너의 먹성은 알아줘야 해. 의심은 같지만 워낙에 단골이고 맛도 그럭저럭 괜찮아 열심히 먹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때 이들에게 놀라운 광경이 목격됩니다. 어머, 저거 뭐야? 야, 저거 봐, 저거. 뭔데? 저기 주방 아줌마가 지금 손님이 먹고 남긴 거 갖다 붓는 거 아니야? 뭐라고? 저거 이 동태탕이가? 보소 유진 이모. 지금 우리가 본 거 이 뭔 광경인겨? 지금 남은 음식 다시 솥에 쏟아 부은 거 아닌겨? 무슨 소리가? 그럴 리가 없다. 형은 자자 맛집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이가? 아니 저기 아줌마가 남은 동태탕을 다시 붓고 이거 끓이고 있다. 아이고, 자, 보소. 저거, 아이고, 우리 복실이 개밥이다. 말도 안 돼. 아니 아까 저 솥에서 우리 동태탕 펐잖아요. 어머, 나 다 나오려고 해. 자자, 봐라. 내서 약값저로 20만 원 좀 줄 테니까네. 그냥 넘어가지. 이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개밥을 내먹은 거 아닙니까? 내 이대로는 못 넘어가지. 신고할 거라, 얘. 아이고마, 딱 한 번 한 거 갖고 그 상한 음식도 아이고 팔팔 끓여서 더 진급됐다 아이가. 그리고 때로는 먹는 거 이렇게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머, 미친다 정말. 이 이모 왜 이리 당당해? 사진 찍어야겠어. 친구야, 가자, 마. 이 이모, 얘기가 안 통한다. 지금 당장 구청으로 가서 신고하자, 마. 그냥. 렛츠고! 야,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예, 우리가 진짜 거의 과장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썼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걸리니까 네. 돈으로 지금 입막음하려고 하잖아. 우리 신 변호사 그 연기가 너무 그냥 본인 같았어요. 해본 것 같은데. 봐라. 약값 좀 20만 원만 줄게. 해본 것 같은데. 요즘에 진짜 이렇게 먹는 거가 꼭 싫어서 조금이라도 맞아요. 장난을 치신다거나 먹는 거 갖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야, 정말. 만약에 요즘에는 먹던 음식 다시 재활용해서 내놨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식품위생법에 재활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식점 주인이나 점원 등은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도 해서는 안 돼요. 아, 이게 불법이네. 네, 네, 조항이 네. 딱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재사용이 적발되면은 1차 위반 시는 영업 정지 15일이고요. 예. 2차 위반 시는 영업 정지 2개월, 예. 그리고 3차 위반 시는 영업 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눈에 띄었으니까 망정인데 사실 이거 주방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발견하면 이거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음식 재활용을 목격했다면은 예. 식약처에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예. 구청이 아니고요, 식약처에. 식약처. 예, 그리고 신고인의 신상 정보와 그리고 정보업소의 정보 및 위반 행위를 자세하게 적고 신고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증거까지 좀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찍어야겠네요. 음식 재사용 신고 5만 원 포상금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량식품 제조, 유통 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과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이 먹방하는 거 네. 하다가 이거 재활용하는 거 하나 찍혀가지고 맞아요.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국밥집이었는데 네, 국밥집인가 그게. 깍두기 재활용. 엄청 유명한 집이었는데 그냥 평소 하는 습관대로 깍두 이렇게 붓는 게 딱 찍힌 거야.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아까 보니까 포상금은 5만 원인데 네. 약값으로 20만 원 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 포상금보다 좀 세네 이게. 그러면 이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주인이 이렇게 합의를 네. 시도한 것이고 그렇죠. 그 위자료라고 봐야 돼요. 합의를 위자료.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거를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아예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신고 자체는 별도고 내 위자료로 2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런 거는 또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한 뒤에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하를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기분이 별개네, 별개. 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기분이 상했고 이것으로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없겠죠. 네. 그러네. 근데 음식 재활용 자체는 절대 불가해요? 모든 음식의 재활용이 불가한 거는 아니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음식물은 재활용이나 재조리가 가능합니다. 남긴 음식도 다시 쓸 때 위생과 안전에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되는데요. 딱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깻잎 네. 또는 상추, 네. 고추 네.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재활용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런 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지. 왜냐면은 쌈밥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쌈쳐서 이만큼씩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먹고 진짜 어떤 사람은 2장밖에 안 먹고 남기는 맞아요. 경우도 있거든. 그거 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실은 낭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재료는 그냥 써도 된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는 흔히 또 이물질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머리카락, 뭐 벌레, 비닐. 어제 보니까 배달 음식에 쥐도 나왔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 맞아요. 이게 심하다. 진짜. 그거 정말 너무 저도 봤는데 정말 너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재활용보다 더 심각하죠. 그게 어떻게 빠졌는지 주인도 몰랐는데 CCTV 확인해서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어요, 쥐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위생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뭐 상추라든지 그런 야채 원재료들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제공을 해야 되지 그대로 손님상에 있는 걸 저 손님상으로 옮기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증거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뭐 사장이나 직원에게 이제 환불 요청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장이 그리고 환불을 아예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네.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 딱히 거기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났는데 배가 많이 아파. 진짜로. 그러면은 이거 배상을 받을 수 있나? 그게 원인이 애매할 것 같긴 해. 알 수 없다라면 법상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은 인과관계는 규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먹었는데 상한 냄새가 났다던가 그렇게 상한 음식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먹고 바로 탈이 나는 걸 입증할 수는 없지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대체로 배탈이 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소송을 통해서 받는 것이 좀 더 뭐 맞겠다. 그냥은 안 줄 거예요. 식당 주인도. 네네. 그러겠네. 근데 어쨌든 신체적이나 물리적 보상 해주면 몸이야 이제 낫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보는 맞아. 피해예요. 찝찝하고 계속 네. 기억에 남잖아요. 네. 혹시 정신적인 피해 보상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지금 만약 소송을 통해서 제기한다면은 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위자료잖아요. 위자료가 우리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매우 사실은 미미합니다. 만약에 정말 배탈이 났다. 이런 경우는 한 위자료가 50만 원? 예, 실제로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속상해서 소송을 단체로 제기했거든요. 근데 한 뭐 이제 아이당 해가지고 5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위자료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가 매우 작아서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그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네. 네네네.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진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만약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실은 원천적으로 이걸 막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봐요. 그래야 조심하죠. 자, 아무튼 외식이 예전보다 좀 줄긴 했는데 직장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갈 수도 없고 너무 밖에서 먹다 보면은 근데 또 질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어떤 때는 네. 뭐 먹을까가 세상 제일 고민이고 네. 저는 한 2주 정도는 매일 다른 메뉴를 시켜서 먹어봤는데도 네. 그 희한하게 질리더라고요. 아, 저도 네. 음식을 굉장히 먹는 그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네. 가능하면 좀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네. 하는데 안 될 경우에 도시락도 좀 싸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네, 노력을 다양하게 하시는구나.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네요. 행복의 비결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 제가 바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그래서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자, 언제나 여러분께서도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말이죠.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랑!